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3차 전세기로 귀국한 우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 140명이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심 증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된 교민 5명은 미열과 기침 증세만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74명이나 나온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일본 정부에 입항 허가와 여행객 돌봄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본 크루즈선 집단 감염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개강을 앞둔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절반이 관리는커녕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지역 전략지인 경남 양산 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한국당 공관위가 요구한 PK 전략지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수통합신당을 추진하는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신당 이름을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연계한 효과를 노린 겁니다.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하루 사이 39명이나 추가되면서 1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검역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본 정부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와 적절한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미즈기와 방역 대책을 고수해왔습니다. 물가라는 의미의 미즈기와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항구나 공항을 막아 일본 본토로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대응 방법입니다. 요코하마 앞바다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도 이 대책에 따라 지난 3일부터 해상 격리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대책이 크루즈선 내 집단 감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태 초기 승선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격리시키면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臨戦検疫には時間を要しており、現在も対応続いておりますが、乗員乗客の健康確保、健康状態の確認。 지금이라도 승선자 전원에 대한 검사와 함께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크루즈선이 공포의 섬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자 WHO가 일본 정부, 선주 등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입항 허가와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크루즈선에 남아있는 3,500여 명의 승선자 가운데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 중이라 감염 판정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2월 말 절정기 후 4월 마무리 전망이 중국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국과 전문가는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하루 3,000명 넘게 보고되는 중국 신규 환자가 2,000명대로 감소했고 중국 후베이성의 확진자 수는 일주일 새 500명가량이 줄면서 신종 코로나 확산세는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오는 23일이면 신규 확진자 수가 0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치료를 받아오던 중국인 남성이 퇴원하는 등 확진자 2명 모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Вот выписка. Согласно этой выписке, вы абсолютно здоровы,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е никакой опасности для общества. Я хочу на улице очень хорошо. 홍콩에서도 25살 남성이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일부 환자들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완치자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some of them are waiting for the negative confirmatory test and also their symptoms. So I would expect a few number can be discharged either today, late in the evening, or in coming few days. 중국 내부에서 2월 말 정점을 찍고 4월쯤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보건당국은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장은 춘제 이후 사회활동이 시작되고 비감염 인구가 감염자와 섞이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며 변곡점이라거나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네덜란드 항공사가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화장실에 승무원 전용이라고 한글로 적은 종이를 붙여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항공사는 승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해명했는데 왜 한글로만 적었을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내 화장실 입구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제 네덜란드 항공 KLM의 한국행 여객기에 붙은 안내문을 승객 김모 씨가 촬영한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situation right now in Asia, as you know, is having so many issues with health. Once we protect us, we protect yourselves as well. 김 씨가 왜 한글로만 문구가 적혀 있냐고 묻자 승무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합니다. And that's it. Nothing else, nothing less. We forgot. You dropped me attention and I should have it written in English. I wrote in English. 승무원은 김 씨의 사진에 대해 규정 위반이라며 삭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KLM 측이 한국인을 잠재적 복균자로 본 것이라며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KLM 측의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적 행위로 느끼게 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유학생들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학마다 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격리는 말뿐, 격리 대상 유학생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고발합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왔거나 이들과 밀접 접촉한 경희대 국제교육원 유학생 100여 명이 이곳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피스텔에 있어야 할 유학생들이 근처 번화가에서 포착됩니다. 자신이 격리 대상자라며 문자까지 보여줍니다. 对，现在在隔离，回中国。不是武汉，不是武汉。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오피스텔 뒤쪽은 이렇게 번화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전철역 출구도 있는데 격리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곳 번화가를 오가는 격리 대상자들이 적잖게 포착됐습니다. He come here, come to school, and the other place is okay. Just school come. 인근 학생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격리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거주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대학 측엔 철저히 생활 지도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 하지만 대학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관리자 이런 것들 오늘 나갔어 안 나갔어 할 수도 없는 거고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고. 경희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800여 명, 전국적으로는 7만 명이 넘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유학생들이 급증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여행 경보 등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MWC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자 불참을 선언한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가 20년 넘는 독방수감과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신 씨가 받은 처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런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탈옥해 2년 6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던 신창원은
이후 20년 넘게 특별감시 대상으로 독방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신 씨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해왔음에도 CCTV를 통해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탈옥 전력과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극단적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이후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현재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신 씨가 2015년 10월 새로 지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용변 시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기 수용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 씨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만으로 CCTV 감시와 감독을 당장 중단할 수는 없지만 해제 여부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10대 폭행 영상이 또 SNS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울면서 비는데도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10대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또래로 보이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양말을 얼굴에 갖다 대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해 학생이 울면서 빌어보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는 남학생들은 말리기는커녕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제 울산 지역의 한 SNS 그룹에 올라왔다가 돌연 삭제된 영상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영상만으로는 신원은커녕 장소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팔티를 입은 것으로 봐서 최근의 일은 아닌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운영자를 일단은 찾으려고 그래도 다방면은 녹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은 현재까지는 완전 오류가.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는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가해 학생 5명이 붙잡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식당에선 20대 남성 직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로 지목된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증권사가 몰린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무언가를 한참 쳐다보던 사람이 놀란 듯 어디론가 달려가고 경비원도 이를 보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잠시 후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 건물 소재 식당 주방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바닥에 칼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이제 배에 자상이 있었고 다리도 칼자국이 있었는데 피 흘리시면서 좀 아마 좀 분에 못 이기셔서 좀 안 좋은 말씀, 욕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시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흰 천으로 주위를 둘러놓은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경찰은 60대 여성이 주방에 있는 흉기로 식당 동료인 20대 남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이며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 두 사람 간에 불화도 있었다는 정황을 수사하는 한편 사건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구체적인 확답은 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권용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을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전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며 고향을 포기한 것에 대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박게 하면은
거목으로 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병졸은 홍 대장의 출마를 환영한다며 일전을 불사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창원 성산 출마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 위원장은 김 전 지사가 창원 성산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지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약속이 있는데 공학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사람의 출마지 변경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재도전을 선언한 강기윤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공천관리위원회 일부 위원이 두 사람의 수도권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기존 후보자는 물론 공천관리위원회의 반발에 대해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최종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모입니다.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신당의 당명을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연계를 노린 겁니다. 우종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수통합신당의 이름이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는 어제 공동위원장 간 조율을 통해 신당 이름을 합의했습니다. 약칭은 통합신당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대통합신당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살을 붙이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명에 관해서는 이 대통합신당을 그냥 유지는 하되 그 앞에 뭘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통준위 관계자는 한국당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연계되는 장점이 있다며 합의 당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명이 확정되면 두 정당 이름에 미래한국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만큼 홍보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 사용을 불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통준위 관계자는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선관위 검토를 받은 뒤 반대가 없으면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명 개정 안건을 붙여 당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다음 주까지 조건 없는 통합을 하기로 합의했던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호남 3당 통합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선 후퇴는 하지 않는다고 거부했기 때문인데 호남 의원들의 추가 탈당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호남 3당 통합을 위해 이선 후퇴를 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손 대표는 호남 통합 이후 미래 세대와의 2차 통합을 이룰 때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며 이선 후퇴를 거부했습니다. 고추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통합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통합해서 호남신당이 되면 우리 망합니다. 손 대표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호남 핵심인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을 필두로 바른미래당 추가 탈당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한신당은 손 대표에 대한 당내 기류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했지만 민주평화당은 그래도 통합은 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한 시일인 17일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기반 3당 합당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면접 나흘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얽힌 인물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불편한 조우가 이뤄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심사 직후 선거 개입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지난 울산시장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한명도 전 정무수석으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울산 중구에 공천을 신청한 임 전 최고위원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에도 피해자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래도 당에서 그런 거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송명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깊이 상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큰 무리 없이 아마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면접장에서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하명 수사 질문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 경쟁하고 있는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의 신경전도 팽팽했습니다. 신 의원은 김민석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흠결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고, 김 전 의원은 무제한 토론 경선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80만 명,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는 사실상 완치가 없고 관리만 가능해서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인체 데이터를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10분의 1 비용으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뇌파 검사 장치를 달고 노트북 앞에 앉은 양달진 어르신. 전문의 없이도 치매 검사가 진행되는데 검사 시간은 10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고령화 시대 치매가 예방 단계에서 손쉽게 진단이 가능해진 겁니다. 병원에 하는 것은 좀 복잡하고 절차상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니까 간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뇌파를 측정한 뒤 건강한 사람의 뇌파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치매 위험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는 91%에 달합니다. 해당 기술은 산업통상부 국가표준원이 8년 동안 축적한 1,300명의 뇌파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업체가 응용 개발에 성공하면서 올해 상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뇌파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를 최첨단의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실현이 됐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 산업도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되고, 특히 검사 비용이 MRI 검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파킨슨과 우울증 등 다른 뇌질환에도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진단 기법도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농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사람들끼리 하는 농구가 아닙니다. 이 동물과 함께 하는 거라는데 어떤 동물일까요? 체육관에 당나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함께 농구를 할 거라는데요. 등에 탔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당나귀를 모는 사람도 보입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자선기금을 모으려고 진행한 농구 대회 모습인데요. 이 당나귀 농구가 미국에선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행사이니만큼 당나귀들도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다들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지난 주말 미국 콜로라도에선 전통 겨울 축제가 열렸는데요.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불꽃놀이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산 위에서 거대한 불꽃이 펑 하고 터집니다. 어찌나 큰 불꽃인지 온 하늘을 붉게 물들여 버렸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불꽃놀이 모습입니다. 2,800파운드의 폭죽이 시속 300마일의 속도로 발사됐는데요. 솟아오른 높이도 자그마치 1마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폭죽이었다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사슴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먹이를 구걸한다면 어떨까요? 저 같아도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슴에게 먹이를 줬다가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기다란 뿔이 달린 사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빵 몇 개를 건네줬는데요. 맛있게 참 잘 먹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슴에겐 당근과 바나나 등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슴에게 먹이를 준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다는데요. 이곳 미국 콜로라도에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법을 길러줄 수 있다는데요. 야생 습성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네요.
어제 영향을 주던 비구름은 물러가고요.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강화의 가시거리 60m, 철원은 110m까지 좁혀지면서 한 치 앞을 보기 어렵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영서, 대구에서는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들어오면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5.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평년 수준인 영하 3도 선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 역시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약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는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영서남부와 충청 내륙, 남부 내륙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5.1도, 대구 9.1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6도,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수준도 크게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남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서 비나 눈이 올 텐데요. 이후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